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멈춤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법으로 제도화하는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자동 말소되는 민간 임대주택 46만 8천 가구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 말소된 주택 중 건령 15년 이내이고 동별 매입이 가능하며 기존 임차인이 없거나 자녀 임차 기간이 짧은 경우 국토부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전세 대책의 첫 주자인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 모집과 함께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격 제한이 덜하고 시세의 80% 수준이란 장점과 별개로 공급 물량 다수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넘지 못하는 소형이어서 들끓는 전세 수요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하루를 기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기처럼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길게 적어내리면서 기억하는 방법이 있고요. SNS에 짧게 사진을 올리면서 피드에 올리는 이러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왕 순간을 기억하는 거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고 길게 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을 무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할게요. 네, 정확하고 항상 꼼꼼하게 상담 도움 주시는 화요일의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남현 팀장님 함께 하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동백 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벌써 성탄과 연말을 앞둔 거의 이제 마지막 주간에 가까워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런 때에는 많은 모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바쁘시고 들뜬 그런 주간이 되셨을 테지만 올해의 이 성탄절 주간은 굉장히 고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1년이 통째로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 역시도 이제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루빨리 이런 질병 사태가 극복이 되고 우리가 일상으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멈춰버린 우리의 일상과 별도로 부동산 시장 시계만큼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정부에서 예고했었던 많은 세제적인 변화들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들이 내년 되면서부터는 하나둘씩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때이니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와 양도에 대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가시지 않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매수를 언제 또 어떤 물건을 매수를 해서 내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위주로 2시간을 꽉 채워볼 예정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함께 그 방향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리가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어쨌든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또 내년에 대한 전략들 미리미리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번 화요일 2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가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부동산 위클리 이슈로 일부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 좀 정리해서 팀장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떠한 전략들이 있을까요? 예, 이번 한 주에서도 경제적이나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주요 이슈들만 좀 짚어 넘어보겠습니다. 아마도 한 10월 달 정도부터 시작이 됐었을 겁니다. 이제 각종 시중은행들에서 신용대출에 대한 압박을 보다 더 강하게 하기 시작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 신용대출의 압박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아예 사실 신용대출이 멈췄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대출에 대한 초강도 압박에 신용대출을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20%까지도 갚아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으신 실제 대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KB에서는 아예 아무리 고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1억 내지 2억까지도 신용대출이 무담보로 나왔었던 성격과는 별도로 최근에는 2, 3천만 원 대출 받기도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컸겠지만 지금 굉장히 이 금융당국들, 금융 쪽들을 굉장히 압박하는 규제가 바로 바젤3라고 불리는 금융에 대한 체제죠.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대출 중에서 무담보 대출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또 리스크 평가를 크게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체 부채에 대한 총량 관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최초에 DSR과 DTI에 대한 규제가 나왔을 때부터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앞으로는 소득이 없어지시는 분들은 더 이상 대출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가장 위태하신 분들이 바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될 것이고 전체 대출액 대비해서 나오는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 대비해서 소득을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DSR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경계드렸던 이유 역시도 젊은 분들께서는 이 소득이 앞으로도 늘어날 일이 많고 또 현재 맞벌이로서 1억 이상씩 소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대출이 당장엔 나올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대출을 끌어다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을 매입했다라는 가정하에는 그 자산이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매입한 그 자산에 그 다음 사람이 누가 들어올 것이냐. 만약에 내가 이 자산을 살 때 내가 굉장히 고소득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까지 많이 끌어다가 살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온 상태인데 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은 만약에 대출이 끊기게 된다면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가지고 대출 없이 이 자산을 받아줄 여력이 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시장에 신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사실은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현금 보유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는 때에 물건을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기조의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신용대출에 대한 압박은 단순간 정부가 뭐 정권이 교체가 된다거나 혹은 금융당국이 정책 일반자들이 결정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만의 의도로 이 대출을 풀어줄 수는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가장 대출이 필요하신 저소득자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1차, 2차, 3차, 4차 계속되는 지원금을 통해서 대출이 끊긴 상태에서 그분들께 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원금의 형태에서 조금 더 나가게 되다 보면 기본소득이다. 영구히 지급이 돼야 되는 그런 소득의 개념으로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은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기초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을 누군가는 마련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증세에 대한 부분이고 이 증세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법인세를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정권의 마인드는 부자 증세, 그중에서도 다주택자 증세 속에 상당히 키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새롭게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단순히 집값이 얼마 올랐네가 내 돈이 아니라 그 오른 부분 중에서 양도세, 보유세, 비용들을 모두 공제하고서 실제로 손에 얼마가 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료에 대한 멈춤법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임대료 멈춤을 단순히 임대인들에게 전부 다 전가를 해서 임대인들이 단기간 동안에 임차료를 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이 임대료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또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는 임대인들이 만약에 임차료를 안 받게 됐을 경우에는 임대인들이 내야 되는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도 중지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도 꽤나 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소상공인들 보호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를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서울 경기 전세 매물이 늘었다라는 기사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전세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신 이런 말씀들과 같이 이제 궤를 하는 그런 말인데, 전세 매물들은 실제로 현장을 한번 뒤져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장 문제가 됐었던 올 가을보다는 전세 매물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물만 늘어났다고 해서 전세가 안정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2년 전 혹은 4년 전에 전세를 계약하신 분들께서 내시고 계신 전세가와 그분이 만기되고 나서 새롭게 시장에서 찾으시게 됐을 때 내야 되는 전세가의 폭은 거의 20, 30% 혹은 그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인들, 임대인들이죠. 임대인들이 앞으로 늘어날 상당히 많은 비용들, 그중에서도 특히 보유세 영역을 임차인들에게 많이 전가시키기 위해서 전세가를 올리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정도를 넘어서게 되니까 이제는 뭐 3억 이상, 4억 이상 올려버리게 되다 보니까 임차인들 중에서는 현재 전세금을 빼서 추가적인 3억까지 부담을 해서 새롭게 전세를 계약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세가 매물이 어느 정도 늘고는 있는데 사실은 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는다거나 아니면 전세 매물이 늘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은 아직은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오히려 더 받게 되는 형태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전세가가 떨어진다의 영역보다는 전세가가 현재 상태로 약보합 혹은 강보합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이 가격을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상한제란 제도를 실시를 했었지만 그 상한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딜레이의 효과만 발생을 한 것이고 가격을 낮추는 데는 별로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가능성이 더 크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전세를 살다가 새롭게 계약하려니 너무 올랐어. 차라리 여기 이 돈이면 더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버리겠다. 이런 수요로까지 옮겨 붙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대출에 대한 축소 영역을 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적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내년 상반기에는 매도인들,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이 상당히 눈겨루기, 눈치 싸움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은 그런 모양새고 단기간 내에 뭐 가격이 폭락을 한다거나 혹은 또다시 폭등을 해가지고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개입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많은 분들의 고민이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와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지난주에 조정 대상 지역을 36곳이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 수도권이 많이 눌리게 되면서 이 서울 수도권에서 빠져나가서 지방의 규제를 피해서 지방의 광역시라던가 광역시 인근에 있는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쪽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려갔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방이 다시 한번 불타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실상 제주와 강원도를 제외한 국토 전체가 전부 다 조정지역이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정도로 조정지역이 굉장히 많이 지정이 돼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판단이겠죠. 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걸 원하시고 기존에 안 사셨던 분들은 이 시류에 탑승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계속해서 멀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 아예 자산 시장에서 손을 떼버리시는 이런 분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30대들 젊은 분들께서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성을 저는 깨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파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양도세 때문에 멈칫멈칫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팔았을 때의 양도세와 앞으로 5년 이상 끌고 갔을 때의 보유세 합계를 계산을 해보시고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양도세가 적다. 그러면 저는 파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1주택자분들의 내 거주하는 집까지 팔란 얘기는 아니겠지만 투자를 하셨던 분들께서는 특히나 아파트 혹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상품들은 어느 정도 고점에 다달랐을 때는 양도 차익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훌륭한 선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이 안 좋아서 혹은 아파트가 안 좋아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만큼 내가 양도 차익을 손에 쥐어야 그것이 바로 내 돈이다. 제가 보는 투자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산에 대한 재분배를 시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자산 재분배라는 측면이 단순히 부동산으로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무슨 지역에 있는 무슨 똘똘한 한 채를 사놔라. 이런 얘기로는 절대로 투자를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따져봐야 될 거는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지 또 어떤 상품을 할 것인지 그리고 보유 기간 동안의 전세나 월세에 대한 임차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적정한 양도 시점은 언제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금과 지금 시장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 다음에 투자를 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대놓고 사둔다기보다는 적당한 내 자산에 대한 파악과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거리두기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상 단체가 집단적으로 모여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진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에 있는 그 세미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급하신 분들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상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1부, 2부 나눠서 개별 상담 형태로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화로 빠르게 예약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제가 진행하는 이런 개별 상담에 대한 기회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대한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로 또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전략까지 제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는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번호로 저희가 예약 도움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을 전화 주시면 팀장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개인적인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또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을 전화 주시거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저는요, 저기, 합정동에, 네, 합정동에 359-42호에, 네. 조그만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를 산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팔아야 되나. 팔려고 내놨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하려고 해도 지금 매도가 잘 안 돼서 약간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맛보고 합정동에 빌라 말씀 주셨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살고 계세요? 아니요, 거기서 못 살고 있어요. 식구는 많고 좀 네네. 좁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네, 애들이 시청자님 전세 살고 요 물건 말고 살고 계신 집이 따로 있으신 건가요? 전세로 살고 계세요? 네. 그러면 1주택자시네요. 네네네. 자, 지금 요 지역에 대한 뭐 개발이라던가 혹은 요 권역에 대한 어떤 뭐 재개발 같은 이슈들 그런 게 혹시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있을 때 네네. 아마 그거 네. 오세훈 시장 그렇죠. 계실 때 그때 그걸 비싸게 샀거든요. 네. 그랬는데 아마도 이제, 그 이슈가 있을 때 사셨으면 거의 재개발 가격을 주고 사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요쪽 네. 일대가 이제 유도정비 구역이었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여기 있는 당인리 발전소가 지하화돼서 공원이 되고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도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이랬던 지역들이 여기 합정 망원동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뭐 반포동 일대라던가 아니면 성수동이라던가 당산역 앞에 있는 양평동이라던가 네. 이런 지역들이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화 되면서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차례 쭉 가라앉은 다음에 최근 들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 회복한 게 지금 가격이 될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일단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세대 한 호수라고 하는 물건은요.
예. 이 권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재개발이 된다거나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가로정비구역이라는 소규모 재건축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든지 개발을 해서 아파트로서 탄생을 해야지만 가격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요 아파트, 요 다세대 내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 뭐 6명이 6명, 10명이면 10명 이분들이 100% 동의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얼마씩 내가지고 공사비 내고서 단독적인 재건축을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 번째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걸릴 거예요. 많이 걸려. 그리고 시청자님 가지고 계신 물건이 몇 평짜리예요? 물건 자체가? 아주 조금이에요. 뭐 방은 3개라고. 방 3개예요? 3개. 예, 방 3개에 네. 거실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 17, 8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지분이래 봤자 한 7, 8평 정도 될 것이고 예, 맞아요. 이게 딱 전형적인 사이즈거든요. 재개발 구역들에. 예.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팔아봤자 뭐 한 평당 4천대 받기도 힘들 것 같고요. 3억 내지 한 3억 5천 사이 정도 되면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팔아볼까 싶은데 이게 안 팔려서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좀만 더 일찍 전화를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한 6개월, 1년 이렇게만 일찍 전화를 주셨으면 네. 제가 그때 매도하라라고 말씀드렸으면 아마도 팔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안 팔리냐면 아마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이 심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 지금 전세 받고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을 가지고 누군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샀어. 그러면 그 사람 내 살고 있는 집 완전히 비과세였는데 얘 하나 작은 거 사는 걸로 인해서 얘가 전부 다 중과세 대상이 돼버려요.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서야 뭐 다세대는 다 안 좋다, 뭐 오피스텔은 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요 전월세 끼고 있는 아파트도 잘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를 잘 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시청자님이 많이 급하셔가지고 돈이 꼭 필요해. 예. 그러면 시청자님이 싸게라도 정리를 해야겠죠. 싸게. 근데 그게 지금 아니야. 그냥 나는 그럭저럭 살만하고 얘 하나쯤은 몇 년이 되더라도 없다 생각하고 묻어둘 수가 있어. 그러면 시청자님은 5년, 10년 더 끌고 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5년, 10년? 그럼요. 아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려야지 뭐 팔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지금은 저는 항상 지금 시점과 내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청자님이 집도 없으신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은퇴도 하셔야 되고 또 소득도 충분치 않고 이러면 얘는 파셔야 돼요. 진작했죠. 진작 하셨어요? 네. 만약 시청자님이 돈이 꼭 필요하신 지금 상태이시다라고 하면 저렴하게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상태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장기로 보셔야 돼요. 아예. 요 동네 일대가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신축 행위가 활발하진 않아요. 망원동 저 안쪽 가버리면 거기는 신축 행위가 꽤나 있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신축 행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5년, 10년 끌고 가면 다시 이런 형태, 재개발이라든가 가로정비 사업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분위기 봐서 제값 주고 팔던가 급하시면 빨리 싸게라도 정리하시던가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시청자님 상황에 맞게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이 급하신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좀 저렴하게라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보유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변에 신축 개발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했을 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세미나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예약 받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무료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예약을 주시기 때문에 방송 시간 안에 빠르게 연락 주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물건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기 분당구 정자동이에요. 네, 한솔 6단지 주공아파트하고요. 네네네. 분당구 금곡동의 청솔 9단지하고요. 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성경 상대원 2차 아파트하고 네, 또 용인 거기 수지구 죽전동에 네. 동성 2차하고 네 개 아파트 중에서 하나를 사고 싶은데요. 네. 어디를 사야 좋을지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지 물건이 다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네. 한솔 주공아파트, 6단지 주공아파트랑 그다음에 상대원에 있는 선경 2차 아파트, 그리고 청솔 9단지에다가 용인 수지구에 있는 동성 2차 아파트까지 해서 예, 어, 죽전역에 있는 거 수지구는 죽전동 네. 죽전역 아니 저기 여기 맞아 저 죽전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할지 말지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릴게요. 아니 팀장님과 살려고요. 우리가 살려고. 네. 매수하실지 말지 거주하시면서 이제 투자 네네. 목적으로 괜찮을지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 적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시청자님 하시는 말씀 좀 들어보니까 예, 지금 아마도 용인이나 성남 중에 한 군데 살고 계시는 거 봐요. 예, 어디 살고 계세요? 저기 분당이에요. 분당 살고 계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은 내 집이세요? 아니요, 저기 전세요. 전세로 살고 계세요? 예,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시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좋아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에요. 이제 내년부터는 2주택 이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리고 3주택 이상이 되려는 분은 거의 이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집이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한 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불안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서울에 있는 고가 주택들이 있죠. 강남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예, 예. 이런 지역들에 있는 매물들은 거래가 많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20억, 30억 현금을 거의 다 주고 사야 되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거래가 안 되는데 서울 외곽에 있는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시청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좀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지금 상태에서 시청자님이 불안감 때문에 꼭 사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매수를 하셔라. 예, 다만 문제는 시청자님이 대출을 많이 껴야 되는 상태라면 그거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라. 아, 대출 없이 내 돈 가지고 일단 매수하면서도 추가적인 현금이 어느 정도 손에 쥘 수가 있으면 그래도 매수하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지만 예, 내가 가진 모든 자금에다가 대출까지 끌어다가 집 한 채를 잡는 선택은 지금은 어렵다 하면 위험하다라고 저는 보는 주의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시청자님의 상황은 어떠세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저기 우리 애가 제가 아니고 우리 애가 살려고 하는 건데요. 네. 회사에서 이제 연봉이 이제 높아지면은 네. 그 대출이 줄어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출이 내년 말까지는 이제 유효 기간인데 그때까지는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이제 얘기신가요? 넘어가면은 네. 연봉이 올라가니까 대출이 줄어들어요.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 70%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집값의 70%? 네? 집값의 70%가 나온다고요? 네, 집값에. 이거는 아마도 시청자님이 잘못 알고 계실 가능성도 있어요.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은 금감원의 규제 때문에 어떤 금융기관도 집값의 70%까지 못 빌려줘요. 아, 그러면 이거는 회사 대출이거나 회사 대출 중에서도 이제 금융권을 끼지 않고서 회사 자금 가지고 해주는 대출이거나 아니면 이금융권 대출 밖에는 지금 이렇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그러면 한번 금융권에서는 네. 몇 프로 나와요? 애가 40%에다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50%가 상한선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래서 부분은 다시 이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 애는요. 네. 그 성남시는 이제
평수가 더 큰데도 1억이 싸고 네. 분당에 있는 것들은 이제 네. 평수가 작은데도 1억이 비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분당구에 시청자님 자녀분들 이 집 한번 사면 최소 5년 10년은 거주하실 거거든요. 있는, 네. 지금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이라면 무조건 비싼 걸 사는 게 맞아요. 네. 말씀하셨던 작아도요. 보세요. 말씀하셨던 지역들. 예를 들어 죽전이라던가 상대원이라던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비싼 데가 아마 한솔주공일 거예요. 네. 이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지역들은 다른 이제 매수인들에게 어필할 만한 셀링 포인트라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한솔주공이 왜 비싸냐면 한솔 5단지라던가 6단지라던가 이런 지역들이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들어가요? 리모델링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들한테. 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격이 일반적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뭐 이슈가 없는 데보다 더 비싸요. 네. 그러면 내가 팔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내가 팔 때도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거주 선택을 할 때는 네. 여러 개 보고 왔으면 그 중에 그냥 제일 비싼 거 고르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비싼 걸로 하는 게 좋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아. 시청자님 보세요. 네. 일단은 시청자님 자녀분이 대출을 이렇게 많이 끼고서도 이거에 대한 원금 상환이 만약에 들어가게 됐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꼭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지역을 고를 때는 그 중에 비싼 게 가장 좋은 놈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평수가 판단. 작아도요. 그럼요. 아, 비싼 건 앞으로도 비쌀 거란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금곡동은 미금역을 사용하고 네. 정자동의 한솔 6단지는 네네. 정자역을 사용한대요. 네네. 그래서 어느 쪽을 해야 좋을지요? 미금하고 정자는요 한 정거장이에요. 둘 다 네. 분당선, 신분당선이 두 개 다 통과하는 노선이고요. 네. 큰 편차는 없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부촌이라고 하는 인식은 정자 쪽이 조금 더 강하죠. 네. 그리고 거기는 직접적으로 리모델링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정자 비교하자면 쪽은요? 저는 정자동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근데 네네.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네네. 네, 한번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새로운 투자처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지만 혼자서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 하시면요. 팀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많은 도움들 여러 가지 면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약 저희 하단의 번호로 같이 도움드리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과 주말 진행되고 있으니까 원하시면 요일 선택하셔서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예약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지역 고민 있으실까요? 저는 쌍문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도봉역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분양한다 그래서 아, 네네네. 여기 보고 있는데 여기 네. 좀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있으시고 도봉구 힐스테이트 도봉 오피스텔 추가적으로 네. 매수할지 말지 고민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네,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분양하고 있는 오피스텔인가요? 네, 지금 그냥 막 하고 있어. 홍보하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몇 평짜리를 원하세요? 5구 타입이 지금 네. 5억대인데 네. 이게 지금 5억대가 약간 비싼 것 같은데 네. 이걸 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무슨 목적이시죠? 네? 매수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들어가 거주하시려는 이거 건가요? 매수하려고 이제 아들이 이제 31살인데 네네. 그게 이제 나중에 아들 이름으로 이제 분양을 받고 네. 아들이 들어가 살 수 있으면 나중에 좋겠다 생각해서 해놓으려고 그러죠. 자녀분이 나중에 들어가 거주까지 하신다고요? 네, 거주도 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분양 자금은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계약금은 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분양하고 나서 이제 입주 시에는 또 그 2년 동안 또 조금 모으고 네. 이제 조금 대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려요. 제가 시청자님께 여쭤보는 거는 이제 자금 스케줄인데 지금 이제 분양 자금 스케줄이 계약금 10에서 20%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중도금이 뭐 중도금 집단 대출로 가기는 할 건데 그래도 한 60% 생각은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잔금 시에 나머지 한 30% 내지 많으면 40%까지 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자금들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걸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주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만약에 내가 잔금 시에 잔금 대출이 몇 %까지 나오느냐 이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네. 중도금에 대한 집단 대출도 지금은 이제 시공사에서 PF 끌어다가 일단 해주긴 할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고분양가로서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아무리 신축으로 들어간다고는 하더라도 단지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 20평대도 아닌 오피스텔인데 5구 전용 제곱미터짜리가 5억이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지금 조금 비싼 것 어, 같은데 여기다가 얘가 장점은 세대가 한 300세대가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전화드린 거예요. 세대가 조금 크다고 하더라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300세대짜리 신축 아파트 단지다. 그러니까 판상형으로 지어진 단지형 아파트다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고 똑같은 예. 300세대짜리 오피스텔이 있으면 가격은 뭐가 더 비쌀까요? 아파트가 더 비싸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니까. 예. 근데 그 아파트보다 더 비싼 가격대에서 지금은 분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주변에 신축이 없으니까 생각. 주변에 30평대 가격이 얼마가요? 아파트가? 한 네. 7억 정도? 7억 정도요? 20평대는 얼마 30 갑니까? 몇 평짜리가. 20평대는 얼마가요? 네. 아니 나머지는 20평대가. 그러면 20평대가 5억대 간다는 얘기예요. 20평대는 네. 한 5억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거 더 되게 비싸네요. 구축이죠.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 뭐냐면 30년 된 거죠. 전체 아파트 도봉구 일대 전체 아파트 값이 다시 수평 이동하면 얘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만약 분양받으면 2023년, 2년 요 정도는 돼야 입주가 들어가겠죠. 네, 23년 9월. 저는 그 기간까지를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어차피 아무리 거기다가 갖가지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지역성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게 아파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쪽 일대의 가격을 여쭤본 거고 그 네. 가격선 대비해서 분양가가 좀 너무 비싼 감이 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조금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현장에 아파트 가격대들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막연히 네. 분양이면 다 좋다. 이건 안 맞아요. 예. 아시겠죠? 네. 좀 객관적으로. 예.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매수 전에 연락 아주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 한번 살펴보시다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전문가인 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요일 선택하셔서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직접 팀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물건 고민 있으세요? 예, 저기 송파구 네. 올림픽로 35 가길 9 49평 가지고 있는데요. 잠실 푸르지 월드마크 아파트. 아,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매수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네,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나 계속 보유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지금 시기에 매도를 해도 괜찮을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죠? 네, 네네. 저 시청자님 질문 들었고요. 네. 요거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갖고. 아, 2주택자세요? 네. 이거는 그럼 명의가 누구 명의로 돼 있으세요? 남편하고 공동명의. 공동 명의시고 거주하시는 집은요? 거주는 영등포인데 남편이요. 남편분 명의로 돼 있으시고 네. 지금 얘를 매도하게 됐을 때
양도세 얼마 나올지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양도세요? 네. 이 가구면 50%죠? 최고세율이 50%인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네. 매수한 가격이 얼마예요? 세금까지 해서 13억. 13억. 지금 팔게 되면 얼마 정도 매도가 될까요? 그러게 제가 확실한지 모르는데 한 19억 간다 그래요? 그러면 차익이 한 6억 남았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6억에 대해서 내년 6월 전까지 팔면 최고세율이 50%까지고 6월 넘어가면 최고세율 60%로 올라가요. 내년 넘어가면 60% 올라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 가구가? 시청자님 팔 생각이 있으시면 빨리 진행하셔서 6월 전에 잔금 치는 게 100번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올해 팔았으면 더 유리할 뻔했어요. 시청자님이 만약 올해 보유를 하셨다면. 근데 네.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이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오래 보유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분양받은 건데 13년도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네. 이거 올해 안에 정리하시지 그러셨어요. 팔 생각 있으셨으면. 이게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일반 네. 개인들은 언제 팔아야 유리하겠거나 이런 선택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6월 전에 팔면 그래도 한 2억대 정도 양도세 나올 것 같고요. 6월 넘어 팔면 3억 넘어갈 것 같아요. 내야 되는 양도세만. 자, 그러면 영등포에 있는 물건이 얼마 정도 가나요, 지금은? 영등포 있는 거 한 15억에서 16억 가요. 15, 16억. 그러면 네. 영등포 거 우리 남편분 명의로 돼 있으시고 얘는 공동명의니까 남편께서 내셔야 되는 보유세액에 대한 이제 시가가 한 25, 6억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유세가 연간 한 2천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요? 연간 2천만 원 가까이. 언제요? 내년 기준으로요. 이게 뭐냐면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와 그 재산세를 합계한 금액이거든요. 내년 이후부터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높아져요. 올해보다도 그럼 많이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가요, 내년 되면. 올해보다 공시 가격도 5%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보유에 대한 비용 그리고 양도에 대한 비용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연간 2천만 원 내지 뭐 한 2,500까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양도했을 때는 3억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보유세 10년 내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님 어떤 선택하셔야겠어요? 그러면 보유해야죠. 어떡하겠어요. 이게 더 싼데. 근데 이번에 바뀌는 국토부 장관께서도 그렇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더 높이겠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이건 시청자님 선택이에요. 네. 제가 뭐라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는 없는데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보유세가 더 싸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양도세를 내가 만약에 앞으로 몇 년 동안 가격이 아래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지금 양도세 내고 정리하는 게 6월 전까지 정리하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 보유하고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매도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6월 전에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6월 전에 매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나를 더 하시던가 아니면 자녀분 명의를 가지고 증여를 하시던가 이런 선택으로 일단은 한 분 이름으로 쌓여 있는 가액대를 줄일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공동명의를 한 사람 앞으로 돌리라고요? 공동명의를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채만 공동명의가 돼 있잖아요. 네. 나머지 한 채도 공동명의로 하시던가 아니면 한 채 한 채씩을 가지고 가시던가 그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보유세를 줄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영등포 있는 것도 공동명의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 세무 상담 꼭 받아보셔야 돼요. 아, 네네네. 네,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만약에 가격이 하락할 것 같으면은 6월 전에 이제 양도세 내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우시면 이제 명의 이전을 하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세미나 참여하시면 조금 전체적인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을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 네, 지금 영등포 양평에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임대인이 매도하겠다고 하셔서 이 집을 매수해야 될지 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어떤 물건일까요? 삼천리 아파트요.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삼천리 아파트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을지 팀장님도 지금 함께 지도 찾고 계시거든요. 인사 네. 나눠보시고 답변 바로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젊은 연배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게 주택을 구입하시게 되면 첫 구입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아, 네, 맞아요. 저희 그러시죠. 지금 신혼부부고 무주택자거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이 지금 상태에서 시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래예요. 네. 그게 뭐냐면 아마도 집주인분은 연배가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연배 있으신 집주인께서 전세를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는 그분께서는 다주택으로 전세 임대 놓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네네. 연배 있으신 다주택자가 무주택 젊은이에게 매도하고 있는 장이에요, 지금은. 네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매도하고 양독 차익 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 이 네. 물건 사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비싼 값에 매수해 주는 상태에서의 이제 판단이 될 네.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을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네. 좀 고민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세 들어올 때 저쪽 시세가 한 6억 5천 정도였던 네.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지금 현재 8억에 지금 호가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사면 고점에 사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가 지금 역이랑 가깝고 네. 또 1년 반 정도 살아보니까 조금 편리한 점도 있고 해서 자녀분 아직 없으시죠? 네, 다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자녀분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여기 편리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아, 이쪽 일대가 이제 목동하고 붙어 있기는 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목동에 포함되진 않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자녀를 키우기에 이 주변 여건이 많이 훌륭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이제 연식이 좀 많이 찼습니다. 네. 그러면 집주인께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그 기간 5년 10년 봤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일반 아파트 수준에서의 이제 하드웨어였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 앞으로 이 집을 매수하셔서 한 10년 끌고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 아파트는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하드웨어로 10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얘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을 거고요. 아, 그래서 저는 판단을 불안함을 이길 수만 있으면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네. 내가 지금 여건도 되고 소득도 충분하고 대출도 많이 안 껴도 된다. 네네. 라고 했을 때는 시청자님 가족분들 고려하셔서 매수하시도 된다라고 봐요. 다만 남들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약할 거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 요 정도 입지인데도 8억 간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입지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저는 이제 네. 젊은 분들 개인적으로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는 거를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 살아가면서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두 번, 세 번 더 네. 온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 앞쪽에 네. 재개발을 죄송한데 지금- 시청자님 네. 지금 시간 네네. 관계상 제가 아, 네.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추가적으로 방송 시간 이외에도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게 세미나 관련된 내용들 계속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요, 참여해보세요. 전략뿐만 아니라 또 시장 전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71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10분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